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D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10월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을 합니다. 내년 국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때문에 울산시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뭐 선거도 있습니다만 또 가장 바쁜 시기이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 막 마치고 또 예산의 이제 기간이 들어왔습니다. 예. 또 그중에 또 제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또 선임이 되어서 예. 11월 1일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약 한 달간의 이제 국회 예산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많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지난 7월에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되고 이제 4개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이 여의도 정치는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이 상임위 활동도 궁금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제 속해 있고 예. 울산하고 밀접한 그런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이고 7월에 2차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였습니다.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을 했었는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당초 정부안 예산이 3조 9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조 4천억 원을 정액시켜서 5조 한 3천억 정도가 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울산과 관련된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 한 37억 5천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8월에는 지난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관한 결산 심사가 있었는데 정책 질의 중에 울산 부의식 해상 폭력의 어민들 피해에 관한 것들 정부에 지적을 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안 심사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울산 국회의원들이 울산시와 협력해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울산 예산의 필요성을 예.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지금 현재 울산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한 3조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곧 이제 6명의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만나서 우리 울산 예산 확보에 관련해서 전략적인 이제 그러한 팀을 또 계획을 그렇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권명호 의원님과는 뭐 지자체장 하실 때 이런 대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또 국회의원직으로서 이렇게 마주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활동들이 좀 의원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지 그동안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예. 2006년 이제 구의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동구에 의장 거치고 바로 시에 가서 이제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장 또 그리고 후반기에 이제 부의장 또 이제 동구청장으로 이제 재임하면서 이 동구청장으로서 이 울산 동구의 살림을 살면서 특히나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보훈회관을 설립을 한 것들 그리고 이제 남목 지역과 우리 방어동의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대왕공원에 이제 오토 캠핑장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대왕암
대항별 아이누리 그리고 대항구 교체 또 방어진앙 기능 고도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났지만 보람을 느끼고 또 이제 또 아픈 기억이지만 재선에 실패했을 때의 그러한 충격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약간의 섭섭함 예.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이제 5번째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러한 기쁨은 잠깐이고 주민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이제 무언 책임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울산과 제일 밀접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들어가서 울산 산업도시 울산에 관한 예산들 그리고 또 조선업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진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이제 또 보람이자 또 그런 무언 또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권명호 의원의 지난 이야기 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자,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사상 처음으로 3조 원대 반영에 성공했는데요. 지난해보다 1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앞으로 이제 심의가 시작되고 확정이 될 텐데 앞으로의 일정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11월 1일부터 이번 달 1일부터 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의 일정인데 그동안은 이제 각 상임위를 또 거치고 또 예결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최종 본회의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예결위원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울산의 예산이 최대한 이제 정액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법정 기한이 12월 3일, 2일까지 까지 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있죠. 네. 보셨으니까요. 울산 예산안 어떤 것이 좀 핵심이었습니까? 울산 예산안에 대한 이제 그런 핵심이라면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또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의 변화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응들, 예. 이러한 것들입니다. 울산의 핵심 기간 산업들이 사실 침체가 장기간 지속이 되어 왔고 특히 조선업 불황은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조선업 수주가 회복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불황이 이전에 울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예산 확보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역대 최대 예산안이 정부 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예산 반영 예산은 유지를 시키고 추가로 정액되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울산의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기반 산업들의 고도화라든지 또 수소등,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 등 기존의 산업 체질을 새롭게 또 바꿀 수 있는 전환기적인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이 변화되도록 해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의 모습을 되찾는 예산 확보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조금 아쉬운 것은 미반영된 사업비 중에 눈에 띄는 건 울산 의료원 건립. 이게 좀 예, 빠져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지금 뭐 반영돼야 하고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증액 가능성 가장 중요한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22개 사업 약 530억 원이 꼭 정액이 필요하다고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울산 의료원 설립 이제 예산이 한 25억 원 정도, 또 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이 거의 한 17억 원 정도, 그리고 미래 자동차 전허장 및 전동 부품 기술 전환 지원 약 43억 원,
그리고 울산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신설 한 10억 원, 조선해양 처리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31억 원 등 예. 이건 꼭 이 정액을 시켜야 할 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울산 6명의 요원들이 울산시와 원팀이 되어서 역할 분담을 다 해야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정액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회의까지 최종 확정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예. 각 지자체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많이 좀 늘리는 입장인데 코로나 관련 민생 지원 예산 관련해서 울산시도 뭐 추가 경정으로 편성하기엔 좀 시기상으로 지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기간이 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추경 편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2차 추경이 이제 그 7월 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세수가 한 10조 원 정도 예. 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3차 추경보다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손실보상 예산과 또 대상 범위를 최대한 확대시키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높은 만큼 초과되는 세수를 우선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울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한 지금 울산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경제 위기 극복, 뭐 조선업 제도약 그리고 산업 수도 울산의 위상을 찾는다 이거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경제적인 분야를 빼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은 방구대 안각화 보증과 이제 우리 울산의 지속적인 이제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며칠 전에 김부겸 총리가 울산을 방문을 하셨는데 예. 그 방구대 안각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리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울산의 방구대 안각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데 아직도 시원한 해결책은 이제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어느 신문 사설에 물고문을 당하며 익사 직전에 있다 방구대 안각화가 같은 사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제 많이 좀 이 중앙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약간씩의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시원한 답은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맑은 물 공급과 또 방구대 안각화 보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이제 마지막 뭐 몇 개월 남지가 않았으니까 이 정부에서 답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방구대 안각화는 울산만의 그런 방구대 안각화가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될 정도로까지 아주 소중한 그런 자원인데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그렇게 국한돼서 접근을 하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광역자치단체 간의 그런 협조, 그건 중앙정부의 그런 조정 능력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됩니다. 관련해서 뭐 필요성과 성장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신중하다. 동남권 전체 인구가 이제 울산에 120만, 부산 400만, 경남 350만을 합쳐서 한 8, 9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배경은 당연히 취지가 수도권 한 2,500만 원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전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그러한 좋은 취지입니다. 울산, 부산, 창원, 대도시권 및 김해, 양산, 밀양 등의 주변 도시를 연계함으로써 또 지역간 공간을 압축을 하고 또 혁신함으로써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 문화 공동체, 행정 공동체의 그러한 개념으로 그 동남권 메가시티를 하자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불경이 메가시티 추진을 너무 서두른다는 그러한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서두른다. 예. 예. 성급한 추진은 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러한 이제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울산이 예전에 경상남도 시절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그러한 이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울산이 이제 종속적으로 또 울산의 위상이 추락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문가들 우려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울산시가 성급하게 이제 메가시티 이런 구축 전략의 전선에 이제 뛰어들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사전 전략을 그렇게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게 메가시티가 논의되고 하는 것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자체가 모여서 뭘 해서 성공을 좀 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정부의 네. 어떤 실질적인 지원들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그 새로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 할 수 있는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예. 국가 차원의 통 큰 그런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뒷받침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국가는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주체는 이 세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또 적극적인 동의가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통합한 이제 창원시의 사례를 보면은 마산, 창원, 진해인데 그 3개 도시의 그러한 주민들 모두가 아마 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갈등의 이 소지가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울산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과연 우리 울산이 그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서 얼마만큼 실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예. 예.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실익을 따져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 공항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뭐 지역 정치권,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네. 울산 공항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는데 자, 뭐 같은 생각이실겠죠. 이유는 뭡니까? 공항은 예. 그 도시의 그 관문이고 또 인프라이고 또 얼굴이기도 하고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은 또 산업도시이지 않습니까? 울산에 이제 기업인들 또 이제 바이어들 비즈니스 하러 오시는데 그 이제 공항과 공항이 또 연결이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울산에 오는 그러한 교통편의 그러한 다양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울산공항이 이 적자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한 해 적자가 뭐 한 120억 정도. 지금은 이제 적자는 감소를 하고 공항 이용객 수는 늘어나고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추세입니다. 사실 우리 울산에 버스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700억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 공항 120억 적자로 인해서 있던 공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 이건 좀 제가 우리 시민들도 많이 당황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오히려 공항의 시설을 첨단화시키고 고도화시켜서 공항 이용을 더 활성화시키는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방안들이 이 공격적인 그런 이제 경영 방법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1년도 울산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일 때 울산공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그러셨군요. 그 통과를 시킨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울산이 부산의 그런 이제 그 공항이라든지 대구의 공항과 또 차별화될 수 있는 울산 공항 이용객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인구가 한 130만 정도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울산의 그런 도시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역구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지금 동구 주력 산업이 요즘 최근에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동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이제 위기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이제 그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또 고용위기 지역 그 연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도 이제 그 과정에 많은 이제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올해 6월에는 이제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지역 특별 내에 기업에 이제 위배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제 법안과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기간을 연장하는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수주가 좀 활발해지지만 지금 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 모두가 싫어하는 그러한 이제 주 52시간 문제, 구인난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어 있어서 올해 국정감사에 현대중업 협력사 직원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서 주 52시간제에 따른 그러한 피해라든지 또 열악한 그러한 이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치권과 정부에 알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권명호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남은 임기 동안 또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울산을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해온 울산의 그러한 산업수도 위상을 되살리는 것,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먹거리를 이제 준비하는 이런 거에 이제 중점으로 해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 경제 유발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조선 산업 살리기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큰 이제 중심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정책들 입안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자동차 산업이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부품 회사들, 협력사들의 그러한 전망까지도 위태해 오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그러한 것들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요즘 워낙 모든 이슈들이 코로나 아니면 대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오늘 예산 이야기로만 좀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확정이 됐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도 후보 확정된 이후에 원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홍역을 좀 겪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떤 역할 해 가실 건지 앞으로 국민의힘 대선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후보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경쟁 과정을 모두 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합쳐서 원팀이 되어서 이제 원래 정당이라는 게
정권 교체의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권을 연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한 이제 3월 9일까지 모든 이제 당력과 또 우리 당원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권 교체의 그런 당위성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한 팀, 예. 한 마음으로 이제 매진할 각오이고 또 저도 울산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시사진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곡을 들으면서 끝을 지어볼까요? 가을이 깊어는 같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문세의 아하. 가을이 오면을 예. 신청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곡을 또 선곡하셨네요.